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3급 이제 실기편 강의입니다. 저는 박명희 강사이고요. 25년도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스마트 A 더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운용사 3급 실기 프로그램을 일단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좀 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기초정보 등록이라는 메뉴 중에서 회사를 등록해야 프로그램의 메뉴들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등록을 일단 간단하게 해보고 그 안에 기초정보 등록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 나오지 않는 것 구분하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실기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대한상공회의소 여러분이 시험 접수하는 자격평가사업단으로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라이센스 코참.net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이제 운용사 시험은 상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수는 여러분이 이제 일정이 따로 없으니까 시간이 되는 날짜에 그 시험 일정이 있는지 확인해서 이제 시험 장소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자, 여기 다운로드를 받을 때는요. 종목 소개 안에 전산회계 운용사 요 자료실 들어가신 다음에 시험 문제, 시험 일정, 이제 관련 자료가 있을 거예요. 뭐 관련 자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에서 실기 2급, 실기 3급, 25년도 정보 있고요. 그 중에 실기 3급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우리는 3급이니까. 자, 3급 실기 모의고사 문제가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프로그램도 다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 경로, 웹 디스크로 되어 있는 요 폴더를 선택하시면 짠 선택 하면 웹하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 중에서요. 교육용, 수업용 실기 프로그램. 여기로 올려놓지 않았구나. 그러면 실기 모의고사로 들어가시면 돼요. 실기 모의고사. 자, 그 안에 밑에 보면 25년도 운용사 실기 3급, 실기 2급 있는데요. 실기 3급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25년도 실기 3급.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캠프라는 요 프로그램이 몇 년 뒤에 없어져요. 여러분은 이제 S 플러스라는 더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요 안에 있는 게 여러분 프로그램 설치 파일이 들어가 있는 자료실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더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면 스마트 A KCCI 2025년도 요게 여러분 프로그램이에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거든요. 여러분 한번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로드 받으면 설치할 수 있는 EXE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거고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생긴 걸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놨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마트 A KCCI 이 앞 끝에 확장자가 EXE 이게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에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설치할게요. 너무 간단하고요. 자, 여기 프로그램 안에 요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 하셔서 중간에 어떤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냥 계속 네 하시고 계속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만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기본적인 자료들을 가져오는 작업이고요. 자,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용 버전 떠 있고요. 아래쪽에 동의합니다. 네. 선택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하시면 이제 조금씩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설치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중간에요. 이렇게 우편번호 뭐 DB 설치하겠습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아니요 하시면 조금 더 빨라요. 굳이 하게 되면 용량이 좀 커지니까 아니요 하고 설치 버튼 누르면 지금부터 대략 한 5분 정도 계속 이제 실행이 될 거고 잠깐 볼일 보고 돌아오시면 아마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한 5분 정도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았을 때 실행했던 실행 파일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얘는 실행 파일이고요. 다 실행이 끝나시면 이 자료는 종료하시고
삭제하시고요. 여러분 바탕화면에 잘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설치가 됐을 거예요. 제목은 New S 플러스 실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실 실무 수행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설치했던 이 설치 파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설치 파일을 또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을 또 설치하는 거야. 요거 하시면 안 돼. 가끔 막 이거 눌러서 또 없어졌다. 삭제했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얘는 설치만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들어가 볼까요? 프로그램을 가봅시다. 왜 이래? 그래서 여기는 삭제하고, 자, 더블 클릭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열어봅시다. 처음 여는 거죠. 따끈따끈한 프로그램을 열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여러분이 필기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셔가지고 실기 공부하시는 거죠. 자, 들어갔어요.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죠. 맨 처음에 내가 어느 회사로 작업을 할 건가 회사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위에 보시면 회사 코드라고 돼 있고요. 자, 이게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를 때는 우측에 검색키 누르시면 돼요. 검색키를 눌렀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어떤 회사도 없겠죠.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처음 실행했고 그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내가 특정 회사를 만든 적이 없고 아니면 관련된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로그인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실기 첫 번째 회사 등록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없어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자, 없으면 어떻게 가냐?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임의의 회사를 하나 등록합니다. 자, 요렇게 두시고요. 이제 우리 교환으로 좀 가볼게요. 지금까지 자료실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게 이거죠? 프로그램을 설치했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시작할 게 뭐냐면 회사 등록을 직접 하는 거예요. 회사가 없으면 회사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정보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료가 있고요.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이제부터 회사 등록을 해볼게요. 자, 일단 회사 등록하기 전에 이거 먼저 보고 가야겠다. 우리가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는 점수가 토탈 이제 배점이 70점 이상이 되어야만 이제 합격이 되는데 그 전체 배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처음에요. 기준 정보 등록하세요. 예를 들면 뭐 거래처를 등록한다거나 품목이나 부서 같은 걸 등록하는 건데 그와 관련된 문제가 네모낭이 출제가 되고요. 전체가 4점씩 해서 16점은 기준 정보 등록하는 메뉴에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전표를 입력하는 문제인데 전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붕괴하는 거예요. 붕괴한 걸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거죠. 근데 그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그 양식이 전표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이론 공부할 때, 필기 공부할 때 입금 전표, 뭐 출금 전표, 뭐 대체 전표, 차변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전표예요. 그 전표 입력하는 문제가 9문제가 출제돼요. 한 문제당 4점씩 해서 36점이 전표 입력하는 문제죠. 가장 난이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점수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중의 거래가 일어났을 때 결국에 기말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되잖아. 그치? 기말에 수정하는 게 결산인 거야. 결산과 관련된 문제가 항상 5문제가 나와. 그리고 이 5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는 늘 똑같아. 그리고 한 문제당 4점씩 해서 20점이 결산 문제에서 시험이 출제가 돼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52점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가 72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이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 문제에서 예를 들면 뭐 3월 6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 현금 잔액을 여러분이 장부를 열어서 조회해서 그 답을 입력하는 거야. 얘는 이제 주관식이죠. 다 주관식이긴 한데 얘는 숫자를 찾는 거야. 그런 문제가 7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당 4점씩 해서 28점.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풀 문제는 기준 정보를 일단 활용하고 그리고 기준 정보를 통해서 전표 입력하는 파트에서 전표 입력하고
그리고 이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을 때 결산도 좀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장부도 조회하고,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준 정보 등록 중에 내가 어떤 회사도 없는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활용할 수 없으니까 회사를 등록하는 것을 해보죠.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회사 등록. 자, 우리는요, 회사 코드를 1000번이라는 회사에다가 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과 부수적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걸 해볼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프로그램을 열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 회사를 등록하기 위해서 상단의 메인 메뉴에 보시면 중간 박스쯤에 여기 회사 등록이라고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로 들어가서 회사를 등록할 수 있어. 왜냐면 여기에 메뉴가 별도로 빠져 있지 않으면 프로그램 자체를 로그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회사 등록은 이 메인 메뉴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메뉴가 별도로 이렇게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회사 등록 메뉴 열어볼게요. 그리고 이 회사는 나의 회사인 거지. 나의 정보를 입력하는 거야. 우리 회사 정보. 프로그램이 약간 작년보다 좀 느려진 느낌? 아니면 제 컴퓨터가 좀 느리거나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컴퓨터가 되게 나쁜 편은 아닌데 오늘따라 조금 늦네요. 왜 늦을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제 회사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회사 코드를 1000번으로 등록해 볼게요. 회사는 우주가구 주식회사. 여기다가 코드에다가 숫자 올려놓으시고요. 1000번이라고 손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리고 회사 이름을 한글로 우주가구, 그리고 주식회사가 뒤에 있었으니까 똑같이 우주가구 주식회사.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보는 건 다 법인이야. 법인이면 0, 아니면 개인사업자면 1,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개인일 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법인에다가 걸어 놓으시면 되고, 법인. 그다음에 사용할 거죠? 그러면 사용. 이제 우측으로 넘어갔어요. 여기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연도가 몇 년도인지 결국은 당기를 입력하는 거죠. 자, 문제지 보시면 당기가 제5기가 25년도래. 그러니까 이번 연도가 제5년째 기업이고 내년이면 6기가 되고 전년도는 4기가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여기다가 연그 기수에다가 5 입력하시고요. 연도에다가 2025년도만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1월부터 12월이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수정하시면 되고. 근데 뭐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잠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입력하는 회사 등록, 이 회사 등록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까? 물어보면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미 회사가 있어야지 자료를 입력하잖아. 그치? 이 회사 등록을 이 회사 등록하세요라는 게 시험에 출제되진 않아. 그럼 왜 입력하냐? 어떤 누구도 시험에 출제되지 않아도 회사 등록을 해야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중간중간에 모든 메뉴를 활용할 때마다 얘는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거면 왜 합니까? 물어보면 이게 더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시험에 안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넘기고 싶다면 넘기시면 돼요. 스킵하시고요.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짤막짤막한 내용들이니까 이것도 숙지하고 간다. 그러면 숙지하고 가시고, 이걸 숙지한 사람은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폭넓게 풀 수 있을 거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예 입력을 안 해버리거나 관심이 없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만 나오겠지만 그 문제가 나오려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겠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야 이게 이렇게 조회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단 양이 많지 않으니까 입력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입력이 여기까지 됐고요.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쭉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자 번호는 사업자 등록증 아랫줄에 보면 여기 등록번호 3자리, 2자리, 5자리가 있죠. 숫자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중간에 구분되는 건 알아서 구분되니까 숫자만 이렇게 입력하고요. 법인 번호는 별도의 추가 자료에 있을 거예요. 법인 번호 보고 입력해 보시고요. 대표자 이름은 사업자 등록증 두 번째 칸에 있네요. 전 우주.
당연히 내국인이죠. 넘어가시고 대표자 주민번호는 이 오른쪽 정보에 있을 거예요. 주소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사업장 소재지가 여기 왼쪽에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데 여기 사업장 주소 앞에 보면 이제 물음 표시가 우편 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탭입니다. 눌러볼까요? 자, 누르시고요.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408 제가 이제 입력한 적이 있어서 서울투표시 서대문구 선택하시고요. 성산로 408 하고 엔터 치면 주소가 쭈르륵 조회되죠. 특별히 별도의 주소가 별도로 번지가 없으면 맨 첫 번째 있는 408로 끝나는 주소지를 선택하시고요. 적용. 얘를 적용하면 뭐가 반영되냐면 사업장 주소가 어디에 관할되어 있는지 도로명 주소나 관할 세무서나 또 관할 지방세, 법정 동코드까지 주소지랑 연계되어 있는 모든 코드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 실무적으로 당연히 우편번호를 입력하겠죠. 자, 시험에 안 나옵니다. 회사 등록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위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그냥 여러분 스탑하고 그 다음 메뉴 활용해도 돼요. 근데 이제 주어진 자료들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한번 활용해 보는 거예요. 자, 주소지 밑에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같은 거는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고요. 아래쪽에 보면 업종 코드도 별도로 뭐 입력을 하도록 주어졌구나. 내가 만들어 놓고 업종 코드는 업태와 종목을 묶은 거예요. 여기 업종 코드에다가 515, 051 하고 입력을 하면 업태가 자동으로 반영됐죠. 그리고 종목도 자동으로 반영됐죠. 그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 등록증에 있어요. 업태 보시면 도매 및 소매업 맞죠? 그리고 종목은 여기 사업자 등록증에는 사무용 가구라고만 돼 있고 여기는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두셔도 돼. 업적이 업종 코드에 따라서 걸린 거니까. 여러분 업종은 업태와 종목의 합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업태와 종목에 맞는 코드가 다 표준 산업 코드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 업종에 맞는 코드를 아예 제시했기 때문에 입력을 한 거고 종목에서 사무용 가구까지만 입력하고 기기 도매업은 입력하기 싫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이것만 남겨놓고 이렇게 지워도 돼요. 그러면 이제 사무용 가구만 남게 됩니다. 자, 우리 회사가 사무실이 있냐? 나는 그냥 임대하고 있다. 나는 그냥 어떤 회사에 내가 현재 내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임차를 해서 내가 임대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임대 거시는 거고 내 건물이다. 그러면 자가 거는 거고 시험이랑 무관합니다. 자, 설립연월일과 개업연월일이 있는데요. 설립연월일은 개업연월일과 동일하고요. 개업연월일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자, 왼쪽에 보시면 2021년도 2월 15일 보이시죠? 자, 그 날짜를 설립일자에도 입력하시고 개업일자에도 입력해요. 자, 그 날짜 입력할 때 2021년도 다 넣고요. 2월인 경우는 그냥 2 입력하면 안 되고 02 이렇게 입력해야 돼. 숫자는 월, 일은 두 자리로. 만약에 그냥 8일이다. 그러면 08 넣어야 되는 거야. 다시 넣을게요. 2021년도 0215 똑같이 2021년도 0215 잘못 넣었을 땐 그 위에서 다시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뭐 삭제하거나 그러실 필요도 없어. 그냥 다시 입력하면 다시 내가 마지막에 입력한 정보가 여러분 프로그램 안에 저장이 됩니다. 자, 폐업 아니고요. 국세환급금의 계좌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는데 그거 없어요. 본지점 따로 없고요. 본점 하나고요. 그럼 이 중에서 추가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것 중에 자, 우측에 등록할 건 모두 다 넣고 그 다음에 왼쪽에 법인이면서 중소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편번호가 있네요. 자, 그거 입력해 볼게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측에 보면 추가사항 있죠. 추가사항을 눌러봅시다. 중소기업으로 구분돼 있죠. 그리고 우리는 법인 등록했고요. 자, 아래쪽에 가보면 담당자 이메일 주소 입력할 수 있도록 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wj 네이버.com 그래서 우주가구라는 회사를 하나 등록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첫 번째 내가 회사가 있어야지만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임의의 회사를 하나 등록을 한 겁니다. 시험엔 안 나오고요. 시험에는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회사로 나가서
우주가구라는 회사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 상태에서 메뉴를 종료하시고요. 이렇게 종료하시고요. 자, 원래 메뉴 있었죠. 이 메뉴. 자, 이 메뉴를 다시 검색키 누르시면 방금 전에 등록한 우주가구가 드디어 조회가 되죠. 이 회사로 들어갈 때는 이 회사가 파란 색깔로 칠해져야 돼. 지금은 한 개니까 얘밖에 없지만 회사가 많아지면 반드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에다가 커서를 올려놓고요. 확인. 그리고 로그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회사가 열리죠. 자, 이제 드디어 실기 프로그램 화면을 열었어요. 이게 딱 들어갔을 때 보이는 화면인데요. 여러 마우스로, 자, 마우스로 여기 왼쪽에 회계라고 하는 계산기 모양의 아이콘을 크게 한번 눌러보시면 재무회계 메뉴가 우측에 한 번에 보이게 되죠.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놔야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바로바로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회계 말고요. 아래쪽에 인사급여 눌러봅시다. 자, 인사급여 별도의 메뉴입니다. 아래쪽에 물류관리 메뉴 있죠? 이거는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것들을 들어오고 나갈 때 기록하는 별도의 메뉴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세법상에서 세무 조정하는 메뉴가 법인 조정이 되겠습니다. 법인 조정 메뉴가 이렇게 열려요. 우리 왼쪽에 탭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운용사 3급 시험 볼 때 여러분이 활용하는 메뉴는 일단 인사급여 메뉴랑 법인 조정 메뉴는 쓸 일이 없고요. 우리는 얘랑 회계와 물류관리 이제 두 메뉴를 활용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이 회계 메뉴가 결국은 재무회계라는 뜻이고요. 재무회계 메뉴가 꽤 많이 있죠. 자, 이 많이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부가가치세야. 부가세 신고서까지는 안 나와. 요거는 운용사 2급 시험에 나오고요. 지금은 여러분 3급이잖아요. 얘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나오냐? 대부분 나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초정보관리고 그 중에서 회사 등록을 지금 본 거예요. 나머지 뭐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등록, 전기분 재무제표, 거래처별 초기월 요 정도가 이제 여러분 문제로 활용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 전표 입력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전표하고 매입 매출인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이 훨씬 더 난이도가 있고 중요하고 매입 매출은 그냥 자동으로 넘어오는 거라 확인만 하시면 되고 일부 수정할 게 있긴 하지만 그거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요 다 장부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장부를 조회해서 그 숫자를 찾아낸다고 했잖아. 대부분 요 메뉴에서 이제 찾을 거고요. 자, 우측에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입력하는 게 고정자산 등록입니다. 나머지는 다 장부예요. 입력하는 게 아니야. 얘만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실무 수행하게 되고요. 결산 및 재무제표. 결산할 때 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표가 만들어지는 기능이고요. 나머지는 다 장부예요. 자, 근데 운용사 3급 시험은, 운용사 시험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아니라 K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잖아. 그래서 운용사 시험에서 재무제표를 볼 때는 국제회계 기준, 예를 봐.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이 재무제표가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재무제표를 아마 보는 시험으로 출제가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단위 시산표는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이든 아니면 KIFRS 기준이든 똑같기 때문에 합계단위 시산표 우리 공부할 때 했었죠. 장부긴 한데 재무제표는 아닌 것. 근데 결산 시 너무너무 중요한 장부지. 얘를 열어서 이제 결산을 하고 결산한 정보가 장부로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장부를 조회할 때는 KIFRS라는 장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장부를 조회하게 될 거고요. 데이터 관리 여러분이 할 게 없고 부가세 2도 할 게 없고 그럼 위에 나와 있는 메뉴들이 주로 여러분이 활용하게 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번 시간에 먼저 한 건 회사 등록을 먼저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급여 메뉴는 여러분이 쓰지 않으니까 이제 물류관리 메뉴를 눌러볼게요. 물류관리가 시험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운용사 시험은 상품을 사고 파는 일을 하잖아. 그치? 그러면 상품은 재고를 파악해야 돼. 몇 개 있었는데 몇 개가 나가서 몇 개가 남아있는지. 이게 단가와 함께 기말재고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들어오고 나갈 때 들어올 때는 입고 입력하고요. 나갈 때는 출고 입력을 해요. 그래서 매입이고 매출이 되는 거고요.
그 자료를 통해서 재고자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기록돼서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메뉴에서는 결국에 구매 관리와 판매. 근데 그 구매와 판매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상품. 제품 말고 여러분 시험엔 제품이 안 나오니까 상품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메뉴는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조기업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품목 등록하는 게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고요. 부서 등록하는 게 시험에 무조건 출제돼. 이거를 출제하는 이유는 점수를 주려고. 이거는 이제 땡큐 문제인 거지. 땡큐. 땡큐. 나오면 땡큐. 근데 무조건 출제돼. 그러니까 이 기능은 뭐 기능도 없어요. 그냥 갖다 입력만 하면 돼. 엑셀처럼. 입력만 하면 되는 문제.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시 갈게요. 회계 메뉴를 크게 눌러봅시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한 게 회사 등록한 거야. 원래는 이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와서 이 회사 등록 메뉴를 열고 여기에다가 1000번이라는 코드를 걸어서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여기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메인 메뉴에서 회사 등록을 하고 들어온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뭘 하냐? 회사 등록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기초정보 등록해서 상기업은 도소매 기업인데 이건 뭐 하라는 거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환경 설정을 잠깐 볼게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금 얘가 하는 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전체 열지 마시고 회계 1 한번 열어볼게요. 회계 첫 번째 메뉴. 우리가 지금 회계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는 것으로 알 거냐. 주로 매입하는 건 상품이고요. 주로 판매하는 건 상품 매출로 보겠다는 거야. 우리가 상품 팔 때 상품이 나갔다고 분개하지 않고 매출이라는 수익을 걸었다가 상품의 T자 계정을 마감해서 매출원가를 구해서 매출원가를 비용으로 발생시켜서 판매와 관련된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요. 상품을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인식을 하도록 돼 있어. 이 코드가 뭔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볼 거고 주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는 외상매출금. 주로 매입을 했을 때 주된 매입 채무는 미지급, 외상매입금을 거죠. 이렇게. 이게 주된 매출채권이고요. 이게 주된 매입 채무였죠. 이게 프로그램이 세팅이 돼 있어서 나중에 상품을 매입하거나 상품을 매출하면 자동으로 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어쩌면 쉽고 어쩌면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얘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일반적인 전표에서는 자동으로 전표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얘기해서 모르겠죠. 이거는 입력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고요. 환경 등록이 이런 기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빠져나가서 별거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환경 등록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구나. 환경을 설정하는 메뉴. 자, 그러면 환경 등록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업의 특징은 상기업이어서 주로 파는 게 상품 매출이고요. 주로 매입하는 게 상품이야. 근데 만약에 원가 회계를 실무로 담당하는 제조업의 입장에선 제조업의 주된 매출은 뭘까? 제품 매출이겠지. 그치? 그리고 제조업이 주로 매입하는 계정은 원재료겠죠. 이것이 주된 매입에 대한 계정이고요. 얘는 주된 매출의 계정이고.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은 전혀 달라요. 얘는 상품 판 거고 얘는 제품 판 거니까. 아예 성격이 다르지. 그러니까 관련된 주된 매입도 달라지고.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어디서 중요해지냐면 운용사 2급에서는 둘 다 중요한데 여러분 시험 보는 운용사 3급은 그냥 상기업. 상품과 관련된 거래만 주된 매출과 주된 매입으로 봄.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처 등록하는 메뉴는 어떻게 생겼는지 좀 열어볼게요. 자, 왼쪽에 보면 환경 설정 지금 잠깐 봤고요. 회사 등록은 맨 처음에 했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세 번째가 이제 거래처 등록이에요. 자, 이제 거래처 등록에 대한 입력을 자료를 보면서